또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 백악관에서 헬기로 약 30분 거리인데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DC에서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병영식 위원님 보면요. 4.3 처음으로 열리는 단독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 본인 전용 헬기를 특별히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눈길이 가고요.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첫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한 22분간 가졌습니다. 4개월 만에 이뤄진 정상회담의 의미까지도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대통령이 되면 참 좋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교수를 할 때 저 100km 메릴랜드 가려면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대통령 전용 행기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2008년도에 아까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시 대통령이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을 국빈 방문 초청을 했고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환담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는 이제까지는 이제 미국의 중동 평화 이니셔티브가 알려진 그런 아이콘이었다면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자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전용 헬기를 보냈다는 것은 파격적인 환대입니다. 비슷한 예가 2018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할 때 북한은 전용기가 없었습니다. 참매 1호가 있긴 한데 1962년도 소련제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 좀 위험이 많았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자기의 전용기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얼마나 북한을 위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태도였는데 이번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또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독작 전에 부친상을 애도하는 메시지와 조화를 보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준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 부친인 이제 윤기준 교수가 이제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3일장을 보통 하고 보통 이제 이 뭐 유명 인사들 같은 경우에 5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문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3일장 마지막 이제 장례를 치르는 날이 17일 날이었어요. 그날 사실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교 일정, 특히 이제 조문객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담이 워낙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스타디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보고받을 것도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전에는 이제 모처에서 이제 이런 관련된 보고를 계속 받고 오후에는 또 조문객을 받고 이렇게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도착하면서 바로 숙소에 저렇게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보낸 조화가 이제 걸려 있고 저기에 이제 담은 이제 카드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위로의 어떤 뜻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번 이제 국빈 방문 때 대통령이 이제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특히 미국 사회에 많은 또 이런 이 인상을 남겼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제 윤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 한 5-6번 정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아마 외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이 관계, 케미 자체는 굉장히 최상급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 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었는데 근데 봉 의원님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원래부터 이것은 이제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르지 않는다고 그 각국 정부가 이제 확인을 한 내용이지만 비록 긴밀하게 협의는 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입장에서 그런 방류수의 안전 그리고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치밀한 모니터링에 대한 그 일본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IAEA의 그런 방류수의 안전에 대한 진단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이 어떻게 잡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IAEA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은 자랑스러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였죠.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유엔 기구의 그런 공정성과 전문성을 계속 의심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은 앞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이 배출한 최초이자 유일한 유엔 사무총장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2018년도에 이제 북한이 평화공세로 나오면서 선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영구 불능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IAEA 사찰단도 이런 검증단에 합류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제시됐을 때 우리 정부는 당시에 이런 대화의 모멘텀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해서 언론단만 파견을 했죠. 그래서 그때 완전 폭파가 됐다고 북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어떤 연유인지 다시 복구가 돼서 7차 핵실험은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AEA의 전문성을 어떻게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100%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할 시점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현재 동북아 안보 체제 탄생 이후 70년 만에 등장한 가장 큰 변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홍 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의 안보는 어차피 한미 동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한테는 너무나도 큰 지금 효과가 오는 건데,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한일 관계 때문에 한일 관계가 껄끄러워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의 국력을 다 소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다가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동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나서주니까 일본은 기시다는 미국 대신 일본이 중국을 견제해주겠다 이렇게 하다가 한국이 나서서 하겠다니까 일본하고 미국은 좋아서 지금 뭐 굉장히 전략적으로 득이 많죠. 우리도 국가 안보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미사일 방어하고 뭐 이런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로 인해서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우리하고 비우호 관계가 됐고, 중국은 우리에 대해서 전략적인 협력 대상국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상실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과연 얻은 것만 크겠는가? 영국이 브렉시트라 그래가지고 그 EU에서 탈퇴했잖아요. 2016년에 이제 국민투표로 탈퇴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미일 일변도로 가는 거는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영국은 브렉시트라 그래서 국민투표로 갔지만 2000년에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브리그렛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EU에서 괜히 탈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하고는 할 수 없이 비우호 관계가 됐지만 중국하고는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중국은 한국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변화로 중국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외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하고의 관계를 정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앞으로는 굉장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 몇 년 뒤에 이게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란 게 우리 정말 국가 안보에 진짜로 도움이 됐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길 전 바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신속하게 좋은 관계로 만들기를 바라고요. 아시안 게임 이제 다음 달에 하니까 그런 거 계기로 정상 간의 대화도 좀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 문제도 또 있고요. 보면은 최진봉 교수님 보면 미국을 비롯한 외신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나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많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삼각 동맹을 만드는 게 본인들한테 이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제 미국 언론들이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언론학자로 제가 분석해본 결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하는 부분에서는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외국이나 아니면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국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면 보통은 비판적 입장보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력이나 경제적 투입을 하지 않고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쥐고 중국과의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방어막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건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본은 원래 그랬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 균형 외교라 그래 중국과 미국
미국 사이에서 균형된 외교를 계속 펼쳐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미국 쪽으로 기우는 그런 외교 정책을 보이는 것이 미국의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미국의 안보 문제라든지 미국이 지출해야 될 국방비 예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의 내용까지 들여다봤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